여러분, 지금 통장에 있는 그 돈, 10년 뒤에도 그대로 지켜질 거라 확신하십니까?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투자 안 해. 위험한 건 안 해. 그냥 안전하게만 가면 돼.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도 노후 자산이 줄어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미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노후 자산은 열심히 모았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한 번의 판단 혹은 아무 생각 없이 한 결정이 20년 준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절대 하면 안 되는 11가지 행동을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단 한 가지만 피해도 당신의 노후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마지막 11번째는 거의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노후 자산을 조용히 갉아먹는 진짜 원인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안전하다는 이유로 모든 자산을 현금만 보유한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식은 무섭다. 부동산은 변동이 크다. 그냥 현금이 제일 안전하지. 겉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사라지지 않을까요? 돈은 그대로 있어도 가치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1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0년 뒤에도 200만 원이면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면 200만 원으로는 지금만큼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산을 전부 현금으로만 보유하면 이 상승하는 물가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년 조금씩 자산이 깎이고 있는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손실은 공포를 느끼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식이 20% 떨어지면 놀랍니다. 하지만 현금 가치가 매년 3%씩 줄어드는 건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 폭락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매력 감소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장 위험은 피하면서 물가 위험에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안전한 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산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유지하는 자산일까요? 현금은 필요합니다. 비상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만 보유하는 것은 안전이 아니라 정지입니다. 그리고 은퇴 자산에서 정지는 곧 서서히 후퇴입니다. 혹시 지금 그래도 난 변동이 싫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왜 많은 은퇴자들이 위험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선택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위험 자산을 모두 피한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은 너무 불안해. 채권도 위험할 수 있어. 그냥 안전하게 현금만 있으면 돼. 그런데 정말 안전할까요? 사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위험 자산을 모두 피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시간의 힘이 존재합니다. 주식과 채권은 단기적으로 오르내리지만 오랜 기간을 보면 자산 가치를 지켜줍니다. 반대로 위험을 피하고 현금과 예금만 보유하면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 없고 오히려 구매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은퇴 후 생활비가 한 달 2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10년 후에도 2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만약 자산을 현금만 가지고 있었다면 매년 3%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10년 뒤 실질 생활비는 약 27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만 있으면 200만 원 그대로이니 실질 구매력은 약 25% 줄어든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위험을 피하다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산을 주식에 몰아넣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을 균형 있게 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오래 투자할수록 시장 회복과 수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기 변동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즉, 위험을 피하려고 피하는 순간 실제 위험, 즉 구매력 감소와 재산 감소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그래도 주식은 너무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셋째, 투자 계획 없이 충동 매매한다. 많은 분들이 투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바닥일 거야. 내일은 꼭 오를 거야. 이번에는 큰 기회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충동 매매는 은퇴 자산을 조금씩 갉아먹는 무서운 습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은 단기 변동에 쉽게 흔들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식이 조금 오르면 더 오를까 걱정하며 추가 투자. 조금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급히 매도. 이렇게 되면 장기 수익은 거의 사라지고 오히려 손실만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은퇴 후 생활비가 한 달 200만 원이고 여유 자산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충동적으로 이번 달은 주식이 오를 것 같다며 1,000만 원을 단기 투자했다가 한 달 만에 10% 하락하면 손실은 100만 원입니다. 손실 100만 원 단 한 번이지만 반복하면 1년, 2년 후 수백만 원이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계획 없는 투자, 충동 매매가 노후 자산을 무너뜨리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건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계획과 원칙입니다. 목표 금액을 정하고 위험 허용 범위를 설정하고 투자 기간과 분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지키는 것이 은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감각이 좋으니 단타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넷째, 색다른 한방 투자에 속는다. 많은 은퇴자들이 유혹에 빠집니다. 이번 코인은 폭등할 거래요. 레버리지 ETF로 단기간 큰 수익을 낼 수 있어. 이번 테마주는 반드시 오를 거야.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한 번의 한방 투자로 5천만 원, 1억 원. 쉽게 사라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투기성 자산은 극단적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르면 단기간 큰 수익처럼 보이지만 떨어지면 순식간에 원금이 반토막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여유 자산 5천만 원 중 1,000만 원을 고위험 암호화폐에 투자했습니다. 단기간 30% 올랐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하루 만에 50% 폭락한다면 투자한 금액 1,000만 원 중 500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 피해는 단순히 금액만이 아닙니다. 심리적 충격과 다음 투자에 대한 두려움까지 남습니다. 은퇴 후 자산은 수익보다 안정이 핵심입니다. 한 번의 큰 수익보다 꾸준히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는 전략이 결국 노후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혹시 지금 이번만은 다를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다섯째, 분산 투자 없이 한 곳에만 몰아둔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괜찮아 보이는 한 곳에만 넣으면 안전하겠지. 이번 주식이 오르면 충분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몰아두면 한순간의 실패가 전체 재산을 위협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여유 자산 5천만 원을 한 부동산, 한 주식, 한 펀드에만 집중 투자했다고 합시다. 부동산이 갑자기 규제 강화로 가격이 하락하고 주식이 시장 폭락을 겪으면 펀드 수익도 예상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결과는 5천만 원 전체가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분산 투자는 단순히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위험 관리 전략의 핵심입니다. 주식, 채권, 현금, 부동산, 연금 등 자산을 나누어 두어야 한쪽이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분산은 단순히 여러 곳에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과 수익의 균형, 안정성과 성장성의 조화, 장기적 계획, 이 세 가지를 고려한 현명한 분산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한 군데만 집중 투자하면 관리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이 바로 은퇴 자산을 한순간에 흔드는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여섯째,
연금과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 많은 은퇴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국민연금만 받아도 충분하겠지. 연금은 나중에 신청해도 돼. 하지만 이런 생각이 노후 재산에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연금과 사회보장제도는 단순히 받는 돈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자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2세에 국민연금을 조기 신청하면 평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신청 시점을 늦추면 한 달 연금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연금만 잘 활용해도 월 50만 원,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 1억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어차피 다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신청 시점을 전략 없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혜택도 제대로 체크하지 않습니다. 세금, 부양가족, 추가 연금 수령 등 작은 전략 하나가 노후 재산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받는 시기와 방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연금은 그냥 나중에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이 바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드는 숨은 실수입니다. 7번째, 비상금 준비를 하지 않는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일 없겠지. 현금은 충분히 있으니까 비상금은 필요 없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깨서 생활비로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 한 달 200만 원, 여유 자산 5천만 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집 수리비 500만 원, 병원비 200만 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상금이 없다면 주식이나 펀드, 심지어 연금 일부를 급하게 현금화해야 합니다. 문제는 시장이 하락 중이라면 손실이 확정됩니다. 투자 자산을 깨서 쓰는 순간 그 손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즉, 비상금 부족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노후 자산을 직접적으로 갉아먹는 숨은 위험입니다. 현명한 은퇴 전략은 간단합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생활비는 언제든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남은 자산은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에 배치합니다. 비상금은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은퇴 자산을 지켜주는 최전선 방어막입니다. 혹시 지금 별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8번째, 세금 리스크를 무시하거나 잘못 이해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금은 어쩔 수 없지. 받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은퇴 후에는 세금이 곧 순수익을 결정하는 변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금으로 한 달 250만 원을 받는다고 합시다. 겉으로는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연금 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강보험료 연동까지 고려하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은퇴 후 여유 자금 5천만 원을 한 번에 인출했다가 세율이 높아져 수백만 원을 더 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세금은 많이 버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인출 시점, 잘못된 자산 배치가 노후 자산을 조용히 줄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언제 인출하느냐입니다. 같은 1,000만 원을 인출해도 분할로 받느냐? 한 번에 받느냐? 다른 소득과 겹치느냐에 따라 세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은퇴 설계에서 세금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혹시 나는 큰 자산가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이 바로 노후 자산을 조용히 깎아먹는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은 수익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9번째, 법적 상속 계획을 미루거나 안 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나중에 정리하면 되지. 유언장은 아직 이르지 않나?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상속은 가족에게 혼란과 갈등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산 3억 원이 있다고 합시다. 부동산, 예금, 금융자산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도 없고 수익자 지정도 정리되지 않았다면
상속 절차가 길어지고 가족 간 의견이 갈리고 예상치 못한 세금과 법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3억 원이 온전히 가족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시간과 감정 소모 속에서 조금씩 줄어듭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형제 간 갈등,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오해, 평생 쌓아온 관계가 상속 문제로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적 상속 계획은 부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가정일수록 더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유언장 작성, 금융계좌 수익자 지정, 부동산 명의 정리, 신탁 또는 위임장 준비. 이것은 재산을 늘리는 전략이 아니라 재산을 지켜주는 마지막 장치입니다. 혹시 지금 아직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아직이 가족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 디지털 자산을 무시한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자산을 가지고 계십니까? 암호화폐, 온라인 증권 계좌, 인터넷 은행, 해외 투자 앱, 디지털 지갑. 문제는 이것입니다. 본인만 알고 있고 가족은 모른다는 것. 디지털 자산은 통장처럼 서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면 존재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2천만 원, 해외 투자 계좌 3천만 원, 총 5천만 원이 디지털 공간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접속 정보가 없으면 그 돈은 사실상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비밀번호를 잊거나 가족이 접근하지 못해 영원히 인출되지 못한 자산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위험은 보안입니다. 피싱, 해킹, 가짜 투자 플랫폼. 은퇴자일수록 디지털 사기에 더 노출되기 쉽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편리하지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산 목록을 정리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접근 정보를 보관하고 가족에게 존재를 알려두는 것. 이것이 현대 은퇴 설계의 필수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그런 자산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온라인 은행 잔고, 증권 앱 계좌, 간편 결제 포인트까지도 모두 디지털 자산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11번째. 자산 보호 플랜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는다. 노후 자산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 한번 세워놨으니까 됐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자산 관리 계획은 보험처럼 가입만 해두는 상품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왜 업데이트가 중요한가?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금리는 변합니다. 세법은 개정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사이클을 탑니다. 자녀 상황이 바뀝니다. 본인의 건강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자산 계획만 5년, 10년 그대로라면 그건 이미 구식 전략입니다. 현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60세에 자산 5억 원으로 은퇴 설계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월 120만 원 예상, 배당이자 수입 월 80만 원 예상, 생활비 월 250만 원 계획. 그런데 5년이 지나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월 320만 원, 금리 하락으로 이자 수입 감소, 의료비 지출 증가, 그런데도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이건 사실상 방치입니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1. 수익 구조 붕괴. 시장 상황이 바뀌었는데 자산 비중 조정이 없다면 위험은 커지고 수익은 줄어듭니다. 2. 세금 증가. 세법 개정 후에도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3. 상속 구조 오류. 가족 상황이 변했는데 유언장 수익자 지정이 그대로면 분쟁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시점. 다음 시점에는 반드시 자산 점검이 필요합니다. 은퇴 직전, 퇴직금 수령 직후, 자녀 결혼, 부동산 매각, 대규모 자산 변동, 세법 개정 발표 이후, 건강 상태 변화, 이때 재점검을 하지 않으면 한 번의 판단 미스로 수천만 원, 수억 원 차이가 납니다. 얼마나 자주 점검해야 할까? 최소 연 1회 전체 점검. 분기 1회 포트폴리오 점검. 큰 경제 이벤트 발생 시 즉시 재검토. 자산 보호는 한 번 결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실제 행동 체크리스트. 지금 바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자산 비중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최근 1년 내 리밸런싱을 했는가? 세금 전략을 점검했는가?
연금 수령 전략을 재계산했는가? 상속 계획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이미 점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노후 자산은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힘은 정보가 아니라 점검에서 나옵니다. 시장은 변합니다. 법은 바뀝니다.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검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노후 파산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작은 방치가 쌓여서 생깁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이 자산을 다시 점검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행복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